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 한다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적 행위, 법령 위반 등의 특이점이 없는 이상 대부분 승인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회식과 같은 회사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적 행위가 포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이라고도 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각종 유해요인, 위험자세, 과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증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악성 중피종, 폐암 등 직업성 암, 회전근개파열,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 하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등 뇌심혈관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최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입증에 대한 부담도 덜고 승인 가능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산재지정병원인 의료기관의 원무과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대행에 불과하여 서류 접수를 해주는 정도에 그쳐 필요 서류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신청 방법이 어렵지는 않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재 신청 방법 첫 번째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딘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로구는 관악지사가 관할이며 정선구는 영월지사가 관할입니다. 각 지사별로 관할하는 지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사를 몰라 잘못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서 관할지사를 찾아 이관하긴 하나 시일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요양급여 신청서의 1페이지를 보면 재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과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는 란으로 나뉩니다. 노란 음영으로 표시된 재해자 인적사항 란은 굵게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고 하단 부분은 기재가 가능하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친인척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및 재해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란은 작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구분에 있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잘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안인데 사고로 신청하게 되면 사고의 절차에 준하여 대부분 부지급 결정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 장명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번호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양식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지를 사용하여 육하원 측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목격자가 없다면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초진 차트,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재초진 소견서 발급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산재보험 소견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소견서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요양급여 신청서 3페이지에 있는 별도의 양식에 맞춰야 합니다. 요양기관의 산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는 근로자가 아닌 주치의가 모든 내용을 작성합니다.
산재 지정병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무과에 요청하면 발급에 도움을 주고 산재 비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 직접 설명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견서 뒷면에 있는 입원 예상기간, 통원 예상기간과 취업치료 가능 여부입니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체크되면 입원일,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를 주치의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 네 번째로 관할지사에 접수하세요.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발급이 완료되면 재해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로 접수한다면 접수 당일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등기 도달일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접수 여부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접수 하루 뒤에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